커피숍은 레드오션일까요? 블루오션일까요? 많은 분들이 창업이나 컨설팅 문의를 하면서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때 파랑새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파랑새 기억하시나요? 파랑새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유명 제약회사 본사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희 회사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우리 회사 이상해, 절대 사지 마, 절대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 퇴사할 때 비교를 해보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했고 주식은 거의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바로 옆에 파랑새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죠. 그때 그 주식을 샀으면 제가 아마 은퇴했겠죠. 회사원이면 멋지게 사표를 던지고 자기 사업하는 것을 꿈을 꾸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죠. 야, 뭐 기가 막힌 아이템 없냐? 근데 블루오션 옆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제가 처음 커피업계에 뛰어들었을 때도 한 15년, 16년 전 그 당시에도 이미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탐앤탐스 같은 토종 브랜드들 커피 전쟁이 일어난 상태였죠. 그래서 다들 와 이제 포화 상태야, 우리나라 커피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저는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카페베네가 스타 마케팅을 앞세우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저가가 아니지만 이디야가 저가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또 세를 확장했고요. 그 이후에는 요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가형 브랜드들 있잖아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메머드 이런 브랜드들이 더 생겨났고, 그런 반면에 또 저가형과 대비되는 스페셜티 시장이 또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에서 유명한 업체들 프리츠, 리브레, 테라로사, 엔터아츠,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매장이 있는 반면에 공간을 앞세워서 외곽 지역에 넓은 대형 매장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베이커리류를 잘 갖춘 베이커리 카페도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으로 커피 업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실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레드오션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블루오션 시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MP3가 유행을 했었죠. 휴대폰도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잘 조합을 하고 여기에 애플이라는 감성을 잘 담아서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카페를 한 데 있어서 기존의 커피에다가 새로운 것을 잘 조합을 하고 여기에 나만의 브랜드로서 감성을 담으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비엔나 커피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엔나 커피가 언제 유행했는지 혹시 아세요? 80년대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커피 위에 크림을 듬뿍 올린 커피죠. 응답하라, 응팔에서 언급이 되면서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비엔나 커피가 아니고 아인슈페너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재빨리 움직인 몇몇 업체들은 기존에 있었던 메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거죠. 이런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은 조금 올드하다, 식상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인슈페너에다가 브랜딩과 감성을 담은 몇몇 업체들은 정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 방에 이 월급 이상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고민만 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도 본인 회사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다 생기고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고 벌떡 일어나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만이 카페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들도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자기가 찾은 그 아이템에 올인을 하고 수년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회사를 키우고 아이템을 키웠는데 이런 블루오션이 쉽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덜컥 생기지도 않겠죠. 카페도 물론 레드오션이지만 거기서 분명히 노력을 한다면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 장벽을 한번 뛰어넘으면 이 장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고 저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됩니다. 경쟁업체나 후발주자들도 분명히 이런 위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한 번만 넘게 되면은 그 장벽은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뭐 배달이라는 것은 중국집, 피자, 치킨 이런 것만 배달했지 커피를 배달해 먹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 끝에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배달을 도전을 했고요. 이제 리뷰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배달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이때부터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배달이 들어오는 이런 위기 때 제가 변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무기, 즉 성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죠? 더 큰 위기가 오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위기가 계속 오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성장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그 위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인 카페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직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밥 먹기도 힘들지 뭐 화장실 가기도 힘들죠. 막상 직원 이제 한 명을 뽑고 나서 직원이 너무 소중해서 애지중지 하다 보니까 이 직원한테 제가 굉장히 휘둘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뿐이 없기 때문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휘둘리면서 또 위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내가 직원이 2명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직원 2명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멘붕에 빠졌죠. 나의 위기는 정말 끝이 없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1인 카페에서 혼자 일하던 것이 이제 직원을 1명 부리고 2명 쓰고 3명 쓰고 그렇게 계속 저희 회사가 매출과 함께 규모가 커지는 그 과정의 성장통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커피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말 커피 공부를 열심히 한 정말 실력 있는 바리스타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커피를 뽑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숍이라는 공간은 맛 하나로만 승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맛, 인테리어, 서비스,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 예술이 되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랑새를 쫓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블루 오션은 여러분들 옆에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됩니다. 처음엔 안 보입니다. 레드 오션에 뛰어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내공이 쌓이면 그 블루 오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파랑새는 내 옆에 있습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이 레드 오션은 사라지고 나만의 블루 오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그러면은 평생 파랑새만 찾다 인생 종친다.